네, 안녕하세요. 벌써 봄입니다. 2019년 4월. 뭔가 설레이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라도 들리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오늘 설레는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가 가장 스토리가 많은 곳 하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에서는 가장 많은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네, 용산에 봄같이 설레이는 분들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한번 소개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제가 닉네임을 불러드릴 텐데요. 아마 소개들 해주실 겁니다. 용산에서 이태원 굉장히 유명하지요. 핫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걸맞은 멋진 분이십니다. 용산의 젖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원 하면 후암동 하면 또 봄에 어울리는 핫플레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에 호랑이님이 한 분 계신데요. 한번 호랑이님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암동에서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는 조정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색해 하시는데 정말 선수들이시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원래 겸손하십니다. 몸으로 뛰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장 큰 특징, 몸으로 뛴다.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 답사거든요. 몸으로 뛰시느라고 이런 자리들이 어색하시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지요. 요즘 용산 굉장히 궁금합니다. 용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잠용이라고 부릅니다만 잠용, 잠자는 용. 잠룡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가요? 제가 너무 또 뒷북을 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산이 다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대체 언제 되냐. 그렇죠. 너 용산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되냐. 그게 화두였는데 지금 이제 삽뜨는 데가 등장을 했고 용산역 전면구역 같은 경우는 레미안 같은 경우는 뭐 완공돼서 입주까지 끝난 상태라서 거기 용산역 전면구역에 관한 그 개발 계획들도 삽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새끼용? 네, 우리 젖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용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용산을 말한다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북한의 이제 최고 거기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고 계신 분하고 이제 만난 데가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트남 하면 이제 잠재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 평균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발전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룡이라는 얘기는 숨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용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개발이 계획이 된 곳이 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이 있고 또 종료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룡이라는 표현이 계속 붙어나가는 이유는 개발이 완료가 된 곳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곳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이 많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잠룡이라기보다는 많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어 가면서 깨어나는 용이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참에 한번 그럼 용산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볼까요? 용산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어요? 용산은 뭐니 해도 미8군 기지가 이전해서 민족공원 된다는 게 절대적인 화두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저희 업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좌국제업무지구 우한남뉴타운 용산공원을 가운데 두고 좌국제업무지구 우한남뉴타운이 용산 전체 시세는 이끌어 가다가 국제업무지구는 엎어지고 그리고 한남뉴타운은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묶여서 그렇지만 엄청 거래량이 많았고 잘 돌았었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용산하면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게 남산 아래에 있는 우리가 미군 기지. 네.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공원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미국의 뭐 센트럴파크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 공원이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왼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단지 개발 쪽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업무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후에 이제 주거지역 개발하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업무단지 개발과 주거지역 개발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는 쾌적성과 함께 또 어떤 자족 도시로서의 업무지구도 점점 개발이 되어가는 곳이라 더 인기가 있기도 하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서울 지도를 보신 분들은 가장 정중앙에 그 용산이 있다라는 거. 부동산에서 첫 번째는 사실 입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남산하고 용산공원 얘기했잖아요. 남산하고 용산공원 사이에 후암동에 있는데 후암동에서 터를 잡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이잖아요. 예, 호랑이님은 굉장히 그 털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좋다는 거는 여기서 밤새서 촬영해도 모자랄 정도로 입을 턴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유튜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건 차후 문제고 이 옷을 나는 왜 입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곰님께서는 너무 뭐 강의 나오셨어요? 아유, 그런 뭐 또 강의 옆에 나오신 또 건지 뭐 재미나게 뭘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옷을 스스럼없이 입히시더니 너무 호랑이님 이렇게 젖손님이십니다. 아 조소님이시나요? 알아보시. 조소님 죄송합니다. 민족공원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민족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족공원은 895만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의 한 72%, 1%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면적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근데 이 센트럴파크가 될 이 민족공원에 붙어있는 인접지역들을 한번 볼까 하는데 민족공원에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마 그 이태원, 그 다음에 후암동, 그 다음에 그 서빙고 쪽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서빙고동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인접지로 따지면 그렇게 보는데 보통은 이제 큰 덩어리로 그러니까 땅 덩어리를 봤을 때는 남양에서 북쪽에서 남양으로 땅을 바라보는 게 후암동 그 라인이고 남영동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로가 이제 인접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이쪽 그 민족공원을 땅덩어리 남쪽에 봤을 때는 동부이촌동도 저 인접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측으로 봤을 때는 한남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한남뉴타운도 이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한남동도 같이 끼어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남동, 그 다음에 뭐 그 동부이촌동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후암동 일대 이렇게 그렇죠. 큰 덩어리로 보는 게 더 그렇죠. 맞는 그렇게 것 보는 같고.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두 분한테 한번 여쭙겠는데 먼저 호랑이님한테 이 셋 중에 그럼 민족공원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어느 곳이 가장 뜰 것 같으냐라고 여쭤본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시세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동부이촌동은 뭐 지금도 극강이고 앞으로도 극강이 될 것 같고요. 그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뭐 간선도로도 타기가 쉽고 수변 지역까지 수변 구역까지 품고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그 민족공원이 뭐 개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한강로 쪽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뭐 선도를 하고 있고 한남뉴타운도 대단지고 세팅이 된다고 하면 입주까지 끝나고 한다 그러면 뭐 손가락 안에 들겠죠. 근데 1, 2, 3위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호암동은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저렴한 편이죠. 인접지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제가 지금 세 곳을 말씀드렸는데 세 곳 중에는 가장 아직은 저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렴하긴 하죠. 저렴하긴 하죠. 근데 이 용산구 내에서 좀 저렴하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산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가격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 이 용산구 내에서는 이 공원을
어느 동네에 있든지 간에 시간상의 문제일 따름이지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물론 아주 오래 걸리는 데는 한 20분 이상 걸어야겠죠. 뭐 그러면 차로 이용을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멀린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센트럴파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센트럴파크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그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공원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망권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도 이제 지도를 한번 쭉 놓고 보면 조망 권역이 있는 동네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역시 개인 배신이라 호랑이님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용산공원이 이제 우리가 면적으로 봐도 100만 평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공원화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존치화되는 곳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런 안에서 것들을 또 다 나는- 빼니까 한 85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근데 들어가요. 이제 전체 부지를 85만 봤을 때. 평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그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아이들 있는 우리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공원을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가는 곳들이 이제 우리가 서울숲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서울숲이 한 30만 평 되거든요. 근데 30만 평에 비해서 85만 평이면 몇 배가 큰 거잖아요. 북서울 숲도 많이 가죠. 거기가 거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공원이라고 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주변에는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산 면적을 포함을 해서 그런 거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 면적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만든 그 녹지 공간을 공원이라 부르고 또 산은 산대로 따로 자연 공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산과 산 사이에 공원이 조그맣게 만들어진 게 북서울 꿈의숲이고 그다음에 서울숲은 그 숲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이제 용산 공원 가족공원인데 정확하게 명칭은 용산 국가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가공원인데 그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공원보다 더 큰 공원이 만들어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용산구청에 들어가 봐서 자료실을 좀 가봤더니 그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3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24개월 정도 다른 지역들은 이제 용산구의 다른 지역들은 보통 한 1년이 안 되게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보통. 근데 공원 쪽은 한 24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거는 3월, 4월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진행은 되고 있어요. 국가공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이전이 된 것이고 지금 토양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 개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원 조성이 끝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돼 있지만 그 전에 부분 개장이라는 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농담삼아 말씀했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거는 이제 그게 완전히 안정화돼서 예를 들어 처음 공원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됐을 때는 나무나 기타 등등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민족공원다운 뭐 숲 뭐 아름드리 나무들도 좀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따져보면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 오래 개인적으로는 살아야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맞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맞아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 맞아요. 그러면은 좀 요게 우리만의 팁으로 민족공원이 뷰가 가장 잘 보이는 동네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이거 우리끼리만. 민족공원이 좀 뷰가 가장 잘 보일 만한. 일단은 높이가 중요하겠죠. 용적률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글쎄 아무래도 한강로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한강로 쪽은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만들어지니까 기본 층수가 거의 40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공원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원 조망권이 좋은 곳이고 우리 이제 여기 호랑이님이 계시는 후암동도 개발이 되면
이제 공원 조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태원 일대, 뭐 한남 뉴타운에서도 공원 조망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동부이천동에서도 뭐 우리 건영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공원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던 주상복합 아파트, 뭐 시티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리는 데가 있고 가리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시티파크나 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잘 보이겠죠. 뭐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조망도 보면은 조망이 되고 안 되고가 작게는 1억에서 뭐 큰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8억까지도 조망권이라는 것이 프리미엄이 붙는데 지금 뭐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망권이 되는 곳들을 좀 주시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미리 선점해서 뭐 보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좋아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저소님도 그렇고 핑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걔가 진짜로 완전히 세팅되고 났을 때 파급력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공원화 됐을 때 그 엄청난 파급력을 우리는 이제 유추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걔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안정화가 되고 나서의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은 플러스로 위로 뭐 예단하기에는 좀 어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원 얘기만 하는 끌고 있는데 사실 용산이라는 입지를 보면 우리 공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위치에서나 남산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또 한강변 쪽에 있는 데들은 한강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실제 그러네요. 만들었을 때. 한강뷰 하나만 보여도 그렇게 몇 억씩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지금 뭐 남산도 보이고 그리고 한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민족공원도 보인다 그러면은 최고의 탑이 될 수도 있는 위치네요. 역시 얘기를 또 이제 받아서 가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 기사 보니까 그 강남 상권이 광화문 상권한테 밀렸더라고요. 광화문 상권이 1위로 떴고 어디 신문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왜 젠틀리피케이션 일어나서 그런 건가요? 2위가 왜냐면 그 광화문 주변이 그 재건축 뭐 기타 등등으로 재개발 뭐 이렇게 그 업무 시설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피막골 뭐 젖소님이나 저나 뭐 막걸리 먹고 네 발로 기어다니던 그 피막골들이 전부 다 업무 시설로 싹 다 바뀌었거든요. 오피스텔 기타 등등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주 이론이 많이 생기니까 뭐 집회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그만큼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주변 상권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용산역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거기 한정식집에서 모임을 해서 오랜만에 밥 먹으러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용산역 전면구에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건물들은. 근데 아직은 그 장사나 상권들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뭐 용산역 전면창지군가 뭐 그런 것까지 마천루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권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동감을 하죠.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인구는 늘어나면 또 이제 공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상권을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활성화되는 거죠. 용산 상권도 그거 이제 뭐 1, 2, 3위 다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경리단이라든지 뭐 이태원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권이 좀 쇠퇴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돌고 도는 유동적인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대부분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실 용산은 그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태원에서 호암동 일대로 갔다가 또 경리단길 뭐 다 해방촌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뭐 계속 민족공원 얘기만 해서 그런데 민족공원과 남산에 있는 길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거. 왜 우리가 한남동 지금 뭐 보면은 굉장히 가격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이 기타 지역들도 틈새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뭐 경로들에 대한 뭐 부분들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네. 이제 용산이 좋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 상담을 쭉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보유자금 한계가 있으니까 네. A라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호랑이님이 계시는 네. 호암동의 앞쪽에 네. 거기 이제 거기가 뭐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자금이 없으면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금에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틈새 지역을 찾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이런 낡은 지역들, 낡은 주거 지역들이 현대화된 새로운 주택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틈새 지역들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용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투자를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즉 개발로 인해서 가치를 가지는 곳과 네. 아무 계획이 없는 곳은 서로 미래 가치가 완벽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 분들은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아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젖소님이 네. 대학 다닐 때 네. 그 남녀공학을 나와서 고등학교를 네. 그래 대학을 같이 동기가 됐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아는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그녀들이 막 여대를 가고 달고 네. 그러면 얘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 젖소님이랑 친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대학 동기라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뭐 미팅이나 이런 건수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면은 묻어가는 거 있다? 그렇죠. 묻어가는 정도 여기까지지 네. 이 묻어가는 거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건수가 많은데 얘한테 잘 보여야 나도 뭐 이렇게 미팅이라도 한번 하고 그런 개념인데 네. 이렇게 이 얻어먹는 애 이렇게 미팅이나 한 번씩 하는 애가 뭐 주가 되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죠. 뭐 주객이 전도 그러니까 좀 되면 안 된다. 뭐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자 옆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뭐 떡고물을 좀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다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떡고물은 떡고물인 거고 그래도 있는 애 있을 것 같은 애 네. 쉽게 말하면 뭐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거나 네.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보통 요 떡고물들을 네. 틈새 시장이라고 네. 이제 주력해서 미는 네. 뭐 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로 따져 보면은 전부 다 개발이 된. 그러면 뭐 크게 확대를 한다 그러면 네. 서울 시내 개발 안 될 지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개발 안 될 지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떡고물에 집중을 하면 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번에는 그러면 용산 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역 일대 해서 뭐 중구의 그 복례동 일대에서 뭐 용산역 일대까지 뭐 한강대로 중심으로 해서 한강대로를 앞으로의 미래의 그 강남권의 테헤란로와 견주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일대 지역들 소식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그런 얘기 나온 지는 몇십 년 됐고요. 그거 한 20년 된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뭐 역사 뭐 광화문에서부터 그러니까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한강로라는 말이 네. 지금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네. 이제 지금은 좌초됐지만 국정무지구까지 포함돼요. 네. 그 라인인데 지금 이미 벌써 한강로 그러니까 원효대교 건너서 그 라인은 벌써 업무시설들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들어설 거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 와중에 그 상권 변화, 네. 광화문 상권이 뭐 1위 강남역 제꼈다고 네. 그런 맥락이랑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네. 아주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마스터 플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은 그 신도시급으로 간다라는 그 한강로 일대 주변들 보면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또 해제된 곳도 있고 이런 분류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요걸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디는 됐었는데 해제됐고 어디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후암동 하면은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다. 그런데 친구가 얼마에 샀다더라. 근데 나는 그 반값에 샀다더라. 근데 알고 보니 동호암동과 서호암동의 가격이 달랐던 거.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혼돈이 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 정도를 혼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리 나뉘어요? 어떻게 그러면? 모자라신 분들은 아니신가요? 그건 분명히 네. 동호암에는 개발 계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원히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거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호암 지역이라는 곳은 자체적으로 높이로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러면 남산 조망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정권 불문하고 서울시 한나라당 오세훈 시절이나 그때 등등이 그 남산 조망 가리지 말라. 그거는 정권 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호암이라고 이제 개발 행위가 잡혀 있던 거는 서호암은 지대가 저쪽이 낮기 때문에 그 도로가 쪽에서는 높이 올라가도 강 건너서 조망했을 때 남산은 안 가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호암하고 서호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하고 안 잡혀 있는 곳하고 차이점을 몰라서 샀다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잘 모르면 발품이나 많이 팔든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 제대로 아는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을 안목을 키워서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텐데. 아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커서 그래 기대감이. 아까 서우함은 투자를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동호함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여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개발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뭐. 그런 맥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에 개발 안 될 적이 없죠. 당연하죠. 노후도나 그 접도율 그런 거 다 따지고 가서 그게 충족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도 진행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호함이 개발된다 치자고요. 그러면 남산에 고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3층, 5층 이상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개발 이익이 나올 것인가? 개발 이익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그럼 무슨 개발을 하냐고 거기. 왜 타운하우스로 개발한다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상한 사람 이상하는 얘기야 그건.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면 서울역에 대한 어떤 그 교통 여건 좋아지는 건 아시잖아요. GTX A 노선이나 B 노선, 그다음에 용산에 GTX B 노선 이런 것들 인프라, 그다음에 한강대로 지금 계속 초고층들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동호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개발되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에 가까이 있고 교통편의성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 노재가 많다 보니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인근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대가 잘 나가는 동네라고요. 그 동네는 지리적 위치가 좋으니까 임대가 잘 나가는 임대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몸값에 비해서 월세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개발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월세를 잘 받는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시각을 다르게 보면 되는데 그거를 시각을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 논리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암동 얘기가 나와서 이제 동호암 1구역이라고 누가 라인을 그려서 인터넷에 오픈하고 그래서 타운하우스로 주민 제한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문의 전화가 오면 그냥 그 사기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호암 같은 경우는 신축이 지금도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엄청 많이 지금 호암동 부동산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동호암은 자체 재건축 끝났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 같은 거 만들고 CCTV 같은 거 저거 해놓으면
뭐 이게 요즘 작게 간다는 뭐 그런 맥락으로 뭐 개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는 거에 혹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완전 잘못 샀어. 네. 누군가한테 소위 말하는 눈탱이 맞아서 샀는데 그걸 못 털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어떤 무리들이 뭐 라인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나서 턴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해야겠네요. 그 사람들은 뭐 10년 알턴니가 빠진 거고 산 사람들은 이제 점심 때 밥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이제 드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알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조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서구암이 개발됐을 때 아파트가 짱짱이 가니 그 동네 그 양호한 빌라들이 그 금액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뭐 일정 부분의 차이, 네. 민족공원이랑 관련된 네. 그런 그렇죠. 이슈 됐을 때의 그 네. 차이,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역 관련된 네. 네. 뭐 컨벤션 센터 올라가고 뭐 하루 유동인구 8만 명 기타 등등 하면 네. 거기서 오는 걸로 해서 네. 일정 부분의 그 양도 차이. 네. 그러니까 알고 사셔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 논리에 혹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그 네.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들 또 용산이 좋다는 근데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믿어요 또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다른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면 그 믿고 와. 그럼 희한하게. 조선님처럼 인상이 아주 좋은가 보네요. 뭔 소리를 해도 어머 얘는 사기 안 치래구나 이렇게. 저는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하면 우리 이제 그 호랑이님이 계시는 후암동이 네.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는 동네가 있고 네. 이 개발이 되는 동네 때문에 네. 실제 개발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택의 수급이 네. 부족하게 되고 또 주변 집값하고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교통 편의성은 더 증대되다 보니까 이제 더 저렴한 걸 찾는 사람들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직접적인 개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개발 구역은 개발 구역대로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 따라가는 어떤 인프라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라 이 뜻이겠네요.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무시를 못할 지역이긴 해요. 근데 그쪽도 어떻게 변하긴 해야 되는 게 좀 더 저렴한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이 꼽혔는데 우리 길게 갈 것이냐 짧고 굵게 갈 그러니까 것이냐 뭐 이거 보통 사기를 친다는 부동산들이 살짝 아니,